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7월 21일 로스앤젤레스에 첫 번째 매장이 오픈할 예정인 가운데 테슬라 슈퍼차저 다이너에 대한 계획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머스크는 전 세계 주요 도시와 장거리 노선의 슈퍼차저 사이트에서 이러한 유형의 경험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슈퍼차저 다이너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식품과 상품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테슬라의 대차 대조표에 큰 기여를 하진 않겠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더 다이너는 테슬라 소유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다이너 이용 시 서비스 기능에 테슬라 차량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테슬라가 이러한 슈퍼차저 다이너를 어디에 건설할 계획인지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텍사스주 스타베이스가 다른 회사 중 하나인 스페이스X와 어울리는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7월 14일부터 20일 한 주 동안 중국에서 9,900건의 신규 차량 보험 등록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 등록된 12,270대보다 19.3% 감소한 것입니다. 이 감소는 7월 초에 등록이 전주 대비 145% 증가한 급격한 급증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테슬라의 6월 중 중국 도매 판매량은 총 7만 1,599대로 전년 동월 대비 0.83%, 5월 대비 16.1% 증가했습니다. 중국 내 소매 판매량은 6만 1,484대로 3월에 이어 6월 테슬라의 연중 두 번째로 높은 내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최근 중국 자동차 부문에서 두 개의 주목할 만한 판매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 부사장 그레이스 타오는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모델 Y가 중국 내 SUV 판매량과 20만에서 40만 위안대 차량 판매량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며 모델 Y는 두 목록 모두에서 가장 비싼 차량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테슬라 모델 Y는 중국에서 17만 1,491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에서 20만에서 40만 위안대로 가장 많이 팔린 SUV이자 차량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했지만 테슬라 차이나의 모델 Y 판매량은 순수 전기 크로스오버의 확장 휠 베이스 버전인 모델 Y L의 추가로 인해 하반기에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는 7월 31일부터 루시드 에어 차량에 개방되며 이 두 회사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조건에 합의한 지 거의 2년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루시드는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의 광범위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전기차 라인업을 보유한 전기차 제조업체 목록에 합류했습니다. 모든 에어 모델은 연도나 트림 수준에 관계없이 북미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전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회사 목록은 포드, 리비안, GM, 볼보, 폴스타, 닛산, 메르세데스 벤츠, 현대, 기아, 혼다, 아쿠라, 앞테라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스바루 등 다른 브랜드들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가장 최근의 차량 안전 보고서를 발표하며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과 같은 시스템이 회사의 최고의 안전 기능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분기에는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기술을 사용하는 669만 마일을 주행할 때마다 한 번의 충돌 사고를 기록했습니다. 오토파일럿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의 경우 96만 3천 마일을 주행할 때마다 한 번의 충돌 사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2023년부터 NHTSA와 FHWA에서 제공한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70만 2천 마일마다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테슬라는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업데이트 사안을 통해서 2025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은 41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고 38만 4천 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했으며 9.6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제품을 배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2분기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자율주행 프로그램으로 있어 주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2분기 테슬라의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2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99억 달러를 기록하여 4.1%의 영업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분기말 현금성 자산 및 투자액은 368억 달러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2025년 2분기 업데이트 사안에서 새로운 라인을 구축하기 전에 기존 차량 생산 능력을 활용하여 자본 투자 효율적인 방식으로 차량 생산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2025년에 출시될 신차 계획은 상반기에 더 저렴한 모델을 초기 생산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사이버캡이 곧 출시될 언박스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생산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몇 년 동안 개발해온 저렴한 모델 라인업을 출시할 계획에 대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장 마감 당시 발표한 주주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 특히 6월에 저렴한 모델의 초기 생산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차량이 올해 하반기에 대량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이 자동차가 4분기부터 출시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는 3분기 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므로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세액 공제가 사라지기 전에 저렴한 모델을 출시하면 현재 테슬라의 대중시장 차량인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가 잠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렴한 모델의 가격 책정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저렴한이라는 용어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머스크는 저렴한 모델의 가격이 세금 공제를 포함하여 3만 달러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특히 세금 공제 전 가장 저렴한 테슬라인 모델 3 장거리 후륜 구동이 42,490달러이기 때문에 35,000달러 내외의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로보택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일부 고객에게 대한 초대장이 발송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테슬라 내부 메모를 인용한 인사이더의 보도에서 알려졌습니다. 오스틴과 마찬가지로 로보택시 차량도 유료 서비스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보택시 서비스의 베이 에리어 출시에 있어 마린, 이스트베이의 대부분,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등이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오 펜스 규모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스틴에서와는 달리 베이 에리어에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의 조종사는 운전석에 앉은 안전 운전자를 사용합니다. 이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DMV 대변인에 따르면 이 기관은 최근 테슬라와 만났지만 아직 완전 무인 자동차 운전을 위한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